요즘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답이다. 전문가 93% 여기. 최근에 또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문정부 주택정책 엄청나게 깠다고 하죠. 여기도 뭐예요? 다 요거예요. 우리나라의 두 개의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죠. 완화하라. 근데 이거 완화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더 제대로 못 끓고 있을 뿐이지 가스불 꺼가지고 냉각시키고 있는데 다시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력이 없다. 즉 가스를 켰는데 부탄가스가 얼마 없어가지고 불이 되게 약하게 켜졌을 뿐이지 지금 불 최대로 틀어놓고 있는 거다. 이거 완화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계속 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가이드라인 제시했고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급물살 탈듯 하면서 자꾸 집값을 올리려고 하죠. 한 달새 2억 올랐다.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 부상. 문제는요. 한 달새 2억 오른 단지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59건 거래됐는데 이 중에 29건이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국토부 실거래가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물론 더 늘었겠죠. 그렇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보니까 160건이 거래가 있었고 이 중에 50건이 신고가였는데 이 중에서 20건 정도는 오랜만에 거래돼서 호가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전 거래보다 가격이 높다든가 혹은 비슷한 평형대 대비로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거 제외하면 160개 중에서 진짜 신고가는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30개를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거래량 확 줄여가지고 50% 만들라고. 그러면서 막 재건축 규제 완화되니까 집값 오른다. 지금까지 재건축 완화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니었어요?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렇다면은 재건축을 완화를 하면은 지금 재건축을 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이 과잉될 것이니까 재건축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 추진하면은 입주할 때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완화 분위기로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지금 말을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평택 외곽까지 가고 있대요. 아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외곽은요. 공급 맞나요? 외곽 가격 오른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풍선 효과로 심리 부추긴 거죠. 자 그러면은 전문가라고 부르는 쓰레기들은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강남 집값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딴 데는 떨어져도 강남은 오른다. 이딴 말을 짓거렸던 놈들이라면 수요가 생기는 이유 뭐예요? 인구 감소 시기에? 중심부로 몰리기 때문이죠. 그럼 수도권 외곽은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 외곽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도 재건축을 추천하는 인간들은 죽어야 되고 왜냐면 위험한데 재건축은요? 지어가지고 새 아파트 만들어요. 내 돈 들여서. 그러면은 내 돈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분담금 들어가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수요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신축 만들어놨는데 싸게 팔고 이러면 완전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전문가란 작자가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시장이냐. 그러면서 지금 재초안 완화 논의에 부담금 부과 절차 일시 중단 스톱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스톱됐다가 그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입주 시기 겹치면서 공급 쇼크 온다.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기이고 짧게 인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 3, 4년은 인상될 상황이죠. 한 3년 뒤에 쇼크 오면은 그땐 개박살 나는 거예요. 문제는 단지 그 시기에 순식간에 열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보다는 이제 전세가 상승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띄우려고 하는 거고. 재건축은요 우후죽순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멸실이 많이 나서 오히려 공급보다 멸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막아서 인허가를 없앴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인허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는. 왜요? 이명박 정부 때 재건축 40년 연한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40년 연한이었다가 30년으로 줄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다 30년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도 많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억제했던 거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멸실 엄청나게 때려지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속도 조절을 한 거죠. 당연히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40년에 3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그런데 재건축을 막아서 안 됐대요. 자, 요때는 한 50개 있었다면은 이때는 100개 있는데 요중에 막아가지고 한 60개만 추진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맨날 없다고 난리치니까 이번 정부에 많았다. 정 안 되니까 뭔지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정부는 5년 비교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 비교해가지고 몇 %나 적다. 이딴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집값 올라간다고 우후죽순으로 추진하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비전문성 조합 그리고 널뛰는 정책에 파행하고 있는데 비전문성보다 더 핵심은요. 중간에 헤쳐먹는 놈들이 많다. 재수가 없으면 이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조합원 입장에선 그나마 재수가 좋으면은 이걸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뜬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와 가격차가 18%에서 4%로 줄었다. 재건축 뜨고 있는 거 맞죠? 재건축 뜨고 있다고 신고가 찍은 것들만 가지고 골라 보도를 하든가, 호가 올라가는 것들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재건축 아파트만 모니터링 하겠죠? 호가 올랐다 그럼 바로 기사 올려주고. 2017년에 이번 정부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억제해놨더니 차이가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높이겠다, 완화해서. 이게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거죠. 집값 올리기.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자니 지금 완화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DSR 같은 경우 DSR 완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커졌고 이거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협약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여론이 가장 안 좋은 임대차법부터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요. 재건축은요, 분양이 잘 돼야 재건축이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강남 3구는 강남권으로 치니까, 그래서 잠실에서 미분양 나왔죠. 그 다음에 강북에서도 미분양 나왔죠. 수도권 말할 것도 없죠. 지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울산에서 967세대 중에서 250세대가 미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이다. 석 달째. 통계를 숨기고 있다. 예전에 그 부산 아파트 있었죠. 실질적으로 미분양 한 3자릿수가 났는데 미분양 2채로 속여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런 짓거리까지 할 정도면 지금 미분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울산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되게 눈에 띄는 건데 요런 지역들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냐. 그래서 보면은 미분양 아니고 미계약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면서 통계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숨기고 있는 거지. 늘어나게 되면은 분양시장에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할인 분양을 하든가 싸게 팔아야 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털어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숨기는 거다. 재건축은 솔직히 분양시장이 호황이어야 비싸게 분양해도 완판이 되니까 재건축을 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양시장이 불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분양하면 완판은커녕 미달이 나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또 재건축은 그만큼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라가고 미분양 늘어나는 시기에 재건축 가격이 뜬다? 이거는요, 장난질이에요. 진짜 제정신인 사람이면은 신고가에 산 사람들이 대박이다가 아니라 신고가에 판 사람들이 대박인 거죠. 최근 둔촌주공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갑자기 800여 명, 맛동산 그 카페에서 갑자기 설문조사했는데 조합 잘못 응답이 대다수였고, 4개월 전에 23%였는데 67%로 급증했고, 건설사 잘못은 50%에서 9.1%로 급감했다. 그러면 조합 잘못인지 건설사 잘못인지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카페에는 건설 마피아들이 장난질 많이 치는 거 알죠? 업자나 건설사 몇 명에서 여론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인다. 왜냐? 조합 잘못이라고 하는데 조합 잘못의 이유가 되게 어이가 없다. 조합 잘못의 이유가 뭐냐? 사업 지연되면 조합이 손해인데 저러고 있으니까 잘못이다. 이게 잘못의 이유예요? 그건 잘못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손해를 본다지 잘못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자꾸 여론 플레이 한다. 그리고 또 핵심은요, 조합은 이제 증액계약 취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시공단은 유치권 행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공단 유치권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건 시공사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 핵심이 증액계약이 아니다. 근데 자꾸 저 증액계약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는 것처럼, 조합이 저거에 미쳐가지고 저거에 꽂혀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굉장히 조합이 시공사한테 부담 떠넘기고, 증액 때문에 증액계약 취소해라, 취소라고 써놨죠. 증액계약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공사 잘못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조합 입장에서 뭐냐? 건설비가 지금 5,200억 정도 증액계약이 언제 됐냐? 20년 6월에 됐어요. 25일날. 근데 증액이 과하다. 감정원에서 당시에 3,140억이 과잉됐다고 했다. 그래서 증액계약 취소가 아니에요. 협상 다시 하자예요. 지금 조합 의견은.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가 공사비 1,277억은 이건 최초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설계 변경 및 마감재 변경, 이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다 라고 하는데, 핵심은요, 세대수는 늘어도 연면적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물론 증액은 되겠죠. 뭐 싱크대도 놓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증액은 되지만 저렇게까지 증액될 상황이냐. 그 다음에 뭐 마감재는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증액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주비 지급 중단돼가지고 지금 신용불량자들 많이 나와서 피해가 크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주비 예산 소진됐고, 이 소진되기 전에 이주비 예산을 채워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주비에서 지금 7천억 손해 발생 중이다. 이런 내용이죠. 문제점은 증액에 대한 임원 동의 없이 전 조합장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 여기서는 뭐예요? 감정원 결과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 반영했고 11월에 진행해서 12월에 안건 올라가서 가결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6월에 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쟁점을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쟁점 보면은 건설사가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이주가 언제 됐느냐? 이주하고 막 철거하고 착공하는 게 거의 뭐 19년 말 이때쯤 진행되기 시작해서 착공은 뭐 20년 초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3,550이었나? 이거 분양가 하려고 그랬는데 허그가 빠꾸 났죠. 이거 분상제 넘어선다. 그러니까 2,960 이 정도로 해라. 근데 문제는요. 전 조합장이 이거 자신하고 증액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외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요 2조에 가까운 돈은 이거에 대한 뭐 대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공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공사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이 뭐냐? 문제는 조합장이 20년 6월 25일 날 해임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날 증액 계약이 체결이 됐다. 즉 해임안이 이날 발의됐다는 거는 그 이전에 해임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거겠죠. 왜 해임 이야기가 나왔어요? 허그랑 분양가 협상 실패했으니까. 그럼 해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임안 발의가 되는 날에 재빨리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 5,200억 증액 계약이 아니다. 일단은 시공사랑 합의한 내용이 연대 보증 없이 단독 승인됐다. 그래서 보면은 막 도장 같은 거 임의로 파워서 찍었는데 날인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연대 보증하는 사람들이. 핵심은 이 증액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확정 지분제에서 변동 지분제로 바뀐 건데 이거를 조금 알아두시면은 조합원들에게 도급제가 있고요. 지분제가 있는데 도급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시공사에는 공사비만 줘가지고 너네 건설만 해라. 그래서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돈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조합에게 무상 지분율을 주고 건물을 지어요? 그럼 너네한테 이 아파트 줄게 해놓고 나오는 뭐 수익이나 손해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확정 지분제와 변동 지분제가 있는데 확정 지분제 같은 경우는 저 무상 지분율이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둔촌중공 같은 경우 무상 지분율이 한 150% 정도 되는데 요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조합원들에게.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사업이 잘 되든 망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그냥 돼가지고 이 무상 지분율 받아서 집에 입주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변동 지분제로 바뀌게 되면은 비용이 커지고 손해가 커지면은 이 지분율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 5,200억 증액이 아니라요. 5,200억 증액이 조합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확정 지분제에서 지분제로 은근슬쩍 바꾼 게 문제다. 근데 증액했다고 그것도 왜 이거 언제 터졌어요? 20년 6월부터 터진 거죠. 근데 왜 지금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철근 가격이니 뭐 시멘트 가격이니 올라간다. 언론 플레이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고 날치기 통과해서 지분 확정 지분제에서 지분제로 바뀌어서 손해보게 생긴 거를 조합에게 떠넘길 수 있게 만들면서 뭐 한 거예요? 공사비 증액했다. 이게 문제가 크면 이건 시공사 잘못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카페 같은 데서 여론 장난질 치고 있는 거고 여론 만들고 그 12,000세대에 대해서 조합 몫이 없어질 수가 있다. 즉 5,0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이 아니라 12,000세대가 일본 분양이 나올 수가 있다. 너네 권리 인지를 잡고서 시공사가 뻗대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거 조합 편도 아니고 저희는 시공사 편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걸 어디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은근슬쩍 피해서 분상제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분상제는 이미 시행됐던 거고 너무 비싸게 분양가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문제지. 거기서 나오는 거를 시공사가 날치기 통과로 공사비 증액해놓고 변동지분제로 바꿔서 떠넘기고 있는 거를 분상제 탓을 하고 있어요. 조합이나 시공사 잘못 건들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잘못이 있긴 한데 시공사가 훨씬 큽니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같이 사업이 긴 경우는 대출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는 심해지고 예금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회비용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 대출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죠. 재건축 추진하려면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 빌려와서 추진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많이 늘은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얼마나 위험해졌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함부로 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재건축이 뜬다? 지금 상황이 미친 거죠. 결론.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은 지금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풀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입주 시기 때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격이 오른다? 장난질입니다. 오히려 일반 아파트랑 가격 차이 줄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재건축이 폭등한다는 이야기도 거짓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지금 절대 재건축 살 때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